서로가 함께하는 순간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것만 같았어요. 빛바른 색이 다시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이었죠. 시간이 멈추고 온 우주가 눈 감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올해로 18살 동갑내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해 왔는데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우리만의 맛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했는데 현실은 달랐죠. 여보, 오늘도 장사 안 됐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이래도 겨우 월세 내는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우리 시대는 지났나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 와중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예비 며느리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아이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솔직히 걱정이 컸어요.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잖아요.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공무원 부부라서 안정적이었어요. 저희는 치킨집 하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요즘 장사까지 안 되니까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우진아,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밤잠을 못 잃었어요. 치킨집 수입으로는 우진이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나도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알아봤어요. 나이 제한도 크게 없고 성실하게 하면 수입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보험일 해볼까? 이 나이에 무슨 영업이야. 사람들이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한테 보험을 사겠어. 남편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번 해볼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 결국 남편을 설득했어요. 면접에서 58세에 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다행히 합격했고요. 첫 출근 날 정장을 차려입고 보니까 새로운 제가 된 것 같아서 설레었어요. 58년 살면서 이런 사무직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 상품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젊은 동료들은 컴퓨터도 잘 다루고 용어도 금방 외우는데 저는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착고객 방문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계약 하나 못 따냈어요. 팀장님이 신혜경 설계사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라고 하시는데 마음만 급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만두고 치킨집이나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 말이 더 속상했어요. 역시 우리 나이에는 물이 안 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꽤 다른 게 있었어요. 젊은 동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60대 홀몸 고객분을 방문했는데 그분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차렸습니다. 집안이 정말 신연스러웠거든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빨래도 널브러져 있고 혼자 사시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사실 보험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아프면 누가 알겠어요. 죽어도 며칠은 모를 거예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아픈 것도 무서우시겠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만났던 60대 홀몸 여성 고객분 말이에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왔어요. 정말요? 그런 분위기 계세요. 그분이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두 분을 카페에서 만나게 해드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신 게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애경 씨 덕분에 정말 좋은 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분 다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보험도 애경 씨께서 추천하시는 걸로 들어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한 달 만에 제 첫 계약이 성사된 거였어요. 그것도 2건이나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여보, 나 드디어 계약했어. 그래, 잘했네. 남편도 기뻐해줬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 두 분이 주변에 성원을 내주셨나 봐요. 며칠 뒤부터 비슷한 또래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기 시작했어요. 애경 씨가 좋은 분 소개해 준다면 사요. 정말 신기했어요. 외로운 중년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간절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분들끼리 소개해드리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보험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한 달에 3-커플씩 소개해드렸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마워하시면서 보험에도 가입해 주셨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제 실적이 회사에서 상위권이 되었습니다. 한원년의 전문 살기사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동료들이 애경 언니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비결은 없었어요. 그냥 진정성 있게 고객분들을 대했을 뿐이에요.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아들 결혼 비용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치킨집 작자도 메울 수 있었고요. 당신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랐네. 남편이 신기했어요. 10년 될 이런 성공을 맛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20년 넘게 치킨집에서만 일하다가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해보자. 아들 결혼 비용은 마련했지만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층을 더 넓혀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외로운 홀몸분들만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40대 기혼 남성 고객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애경 씨, 제가 듣기로는 좋은 분들 소개도 해주신다면서요. 요즘 집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친구라도 만들고 싶어요. 다음에는 기혼자분은 좀 이라고 했는데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되나요? 건전한 만남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 친구 사귀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침 비슷한 처지의 40대 기혼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요.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던 분이요. 정말 건전한 친구 관계로만 만나세요. 신신당부하면서 소개해드렸어요. 기혼자분들을 소개해드린 후 더 많은 문의가 들어왔어요. 부부 생활이 무료해진 분들께 활력을 드리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렇게 정당화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건전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개해드린 분들이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함료도 더 비싼 상품으로 바꿔주시고 가족들 포함까지 맡겨주시더라고요. 수수료가 엄청 늘어났어요. 어느 날 그 40대 남성분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애경 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고 나 싶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모두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서로 인인이라고 여겼죠. 더 많은 수수료를 위해서 이런 관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어요.
한 달 수입이 남편의 치킨집 수입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저 혼자서 우리 집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돈을 벌 줄 몰랐네. 남편과 놀라워했어요. 18배 이런 경제력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공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치킨집 아줌마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애경 씨라고 부르면서 존대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고객들 중에 40대, 50대 매력적인 남성분들이 많았어요. 정장 차려 입고 나타나서 애경 씨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할 때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특히 한 분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하는 50대 초반 분이셨는데 잘못 보이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애경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분과 상담할 때마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보험 얘기보다는 개인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 나이에도 여자로서 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이미 식어버린 관계였거든요. 나도 인생을 좀 즐겨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58년 살면서 치킨집에서만 보는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경제력도 생겼으니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김 사장님과 처음으로 산을 넘은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애경 씨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좋은 레스토랑 알고 있는데 저녁이나 같이 하시죠. 상담이 끝난 후 그분이 제안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감사 인사라고 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 레스토랑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은은한 조명. 치킨집에서만 일하던 제가 와본 적 없는 분위기였어요. 애경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18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저를 예쁘다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와인을 마시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이상하게 그분과는 대화가 잘 통했어요. 애경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친구로요. 애경 씨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카페를 나올 때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그 후로 김 사장님과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커피나 차 정도만 마셨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애경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즘 애경 씨 생각을 많이 해요. 저를요? 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애경 씨, 우리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특별한 친구로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였어요. 58년 살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는 처음이었어요. 차가운 반 공기를 비해 그분의 품으로 파고들 때 얼어붙었던 제 영혼의 봄이 찾아왔어요.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감정이 온몸을 휘감더니 이내 뜨거운 숨결로 폭발했죠. 서로가 함께하는 순간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것만 같았어요. 빛바른 색이 다시 붉게 물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이었죠. 시간이 멈추고 온 우주가 눈 감은 시간이었어요. 현실로 돌아온 후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던 이불의 온기가 한동안 제 피부에 남아 있었어요. 제 체감과 뒤섞인 황홀한 여운이 시에서 가시질 않더라고요. 이 모든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이런 사랑도 느껴보고 싶었나 봐요. 처음에는 제 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보험료를 대폭 올려서 가입해 주시더라고. 애경 씨한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종신보험을 연 3천만 원짜리로 가입해 주셨어요. 수수료만 몇백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영업의 일부야.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그 뒤로 다른 남성 고객분들과도 비슷한 관계가 생겼어요. 박 사장님이라는 40대 후반분, 이 과장님이라는 50대 분. 각자 다른 여일에 만나니까 틀킬 염려도 없었어요. 월요일은 김 사장님, 화요일은 박 사장님, 목요일은 이 과장님. 영업과 개인적 만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호텔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분들 모두 저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어요. 애경 씨는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보험료도 계속 올려주시고 지인들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김 사장님은 저를 위해 집까지 얻어주셨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박 사장님은 명품 가방을, 이 과장님은 비싼 시계를 선물해 주셨고요. 그분들이 저를 여자로서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58살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치킨집 1년 매출보다 많았어요. 일이 잘 되니까 집에는 점점 소홀해졌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핑계도 많아졌어요. 고객 상담이 길어졌고 회사 회식이 있어 거짓말을 했어요.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뭐가 변했다는 거야. 옷차림도 화려해졌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바꿨고 향수 냄새는 왜 이렇게 진한 거야. 그리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고객들 만나려면 단정해야 하잖아.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야. 예전 같으면 미안해 했을 텐데 그때는 오히려 짜증이 났어요. 나도 이제 돈 버는 사람이야. 당신이나 치킨집 신경 써. 뭐라고? 당신 완전히 변했어. 변한 게 뭐가 낫다? 예전에는 치킨집 아줌마였지만 이제는 전문직 여성이야. 그런 식으로 자주 다쳤어요.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이 집 경제를 책임지고 있어. 그런 생각에 가족들에게도 당당했음.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 남자분 부인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꼬신 거야?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소개만 해드렸어요. 소개를 왜 해? 남의 가정 파괴하려고 친구 사귀라고 한 거예요. 친구라고 우리 남편이 그 여자랑 모텔을 서나오는 걸 봤어. 비슷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 커플들이 불륜 관계로 발전하면서 기존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이혼하는 집이 세 집이나 생겼어요. 그 보험 아줌마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장판이야.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치킨집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당신 부인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 단골을 손님들이 발길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게 뭐야. 남편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왜 나를 탓해.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제가 강제로 불륜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를 탓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돈이 너무 잘 벌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이 과장님과 만나고 와서 술을 좀 마신 상태였어요. 여보, 나 샤워 좀 할게. 휴대폰을 침대에 두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침 김 사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애경아, 오늘 정말 좋았어. 내일도 만날까? 보고 싶어. 그런 메시지가 왔는데 화면이 켜진 거예요. 샤워하고 나오니까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휴대폰에는 여러 남성들과의 장난한 대화들이 있었어요. 만남 약속, 사랑한다는 말들, 심지어 사진까지. 아무리 믿을 사람 없다지만 너가 이럴 줄이야?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몇 명이야? 도대체 몇 명과 이런 짓을 한 거야?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다음 날 우진이에게까지 알려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우진이가 급하게 집에 왔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우진이도 울면서 소리를 치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 보험 아줌마, 진짜 그런 일 하는 거 맞대요. 남편이 쓰면서 다른 남자들이랑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험 회사에서도 해고되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어요. 제가 소개해준 사람들 때문에 파탄난 가정들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치킨집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고 새로운 손님도 오지 않으니까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진이 결혼도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 결혼을 좀 미루어야겠다. 예비면이 부모 쪽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처음 맛본 성공에 취해서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여보 미안해. 제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진이도 저를 피했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성공하고 싶었고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게 제일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 맛본 성공과 욕망의 달콤함에 중독되었던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남자들한테 인정받고 멋진 기분도 들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때문에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어요. 치킨이나 튀기며 조용히 살 걸 그런 후회만 남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우진이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돈도 많이 벌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꿈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자들이 사준 명품들도 다 팔았어요. 생활비도 없거든요. 가끔 거리에서 남편이나 우진이를 만날까봐 무서워요. 어떤 얼굴로 마주 봐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작은 성공이 더 큰 욕심을 부르고 그 욕심이 결국 모든 걸 파괴버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유혹을 받고 계신가요?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소중한 가족을 잃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